이것들을 알고 계시면 최소 월 10만 원은 버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뱀비입니다. 저번에 말했던 1억 모으기 영상에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저축이라고 짧게 말했었는데요. 저축? 재물날을 그지같이 살라고요?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 금리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데 저보고 벼락거지가 되는 소린가요? 일단 제 말을 들어보세요. 초보 투자자가 1년 투자 수익률이 20%면 진짜 좋은 성적이거든요. 만약에 사회초년생이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20만 원을 버는 거겠죠? 그런데 이 수익은 날지 안 날지도 불확실하고 초보 투자자라면 오히려 돈을 잃을 확률이 크겠죠. 그런데 만약에 사회초년생이 치킨을 한 달에 한 번 참아서 2만 원을 아끼면 1년에 24만 원을 아끼는 거죠. 수익률은 24%예요. 그리고 이 수익이 날 확률도 100%죠. 그래서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은 돈을 아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.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지키는 능력,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한데요. 이 둘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자산이 쌓이지가 않아요. 그리고 저축은 돈을 지키는 능력에 포함됩니다. 오늘은 그에 대해 제가 어떻게 돈을 쓰고 저축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소비 정제예요. 제가 왜 소비 절제라는 말을 안 쓰고 소비 정제라는 말을 썼냐면 무조건 조이고 아끼는 게 아닌 나한테 적합한 소비 방식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일 때는 소비 절제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. 네, 맞습니다. 쓰지 말란 얘기예요.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여봐야 합니다. 제가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만 사거든요?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맨날 돈이 없죠?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. 가계부 쓰시나요? 여러분이 구매한 물건들 모두 알뜰살뜰 잘 쓰고 계세요? 샀을 때 처음에만 뿌듯하고 몇 달 후에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 않나요? 경제적 자유를 위해 체크해야 할 소비 원칙 4가지가 있어요. 1번, 같은 서비스라면 무조건 더 저렴하게. 2번, 나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소비 찾기. 3번, 미래의 투자로 이어지는 소비인지 체크하기. 4번, 내 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비인가 체크하기. 그런데 이 4번 같은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니까 뺄게요. 이번 시간에는 1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. 이것들을 알고 계시면 최소 월 10만 원은 버는 거예요. 첫 번째로 기프티콘 할인 어플입니다. 기프티콘도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시나요? 니콘, 네콘, 기프티스타, 팔라고 등 기프티콘 할인 어플에서는 카페, 편의점, 치킨, 영화관까지 적게는 5%, 많게는 50% 할인된 가격으로 이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어요. 게다가 원래 가격으로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받아서 소득공제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. 저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이 기프티콘 할인 어플을 사용합니다. 두 번째로 자취하시는 분들 배달 음식 그만 시켜 드세요. 요즘 마트에서 밀키트도 굉장히 잘 나오고 1인 가구를 위해 소분된 식재료도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저녁에 마트 타임세일 시간에 장을 보시면 30%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시장은 과일이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질도 더 좋더라고요. 이건 좀 품목마다 케바케일 수 있으니까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장마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로 알뜰 요금제 쓰세요. 저는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아서 월 5기가에 통화 100분, 문자 100통짜리 요금제를 12,000원 주고 사용 중인데요. 이 알뜰 통신사가 대부분 메이저 통신사랑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에도 거의 차이가 없고 데이터 속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혀 불편함 없이 3년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통신사 혜택 못 받잖아요. 저 영화관이랑 베스킨라빈스 할인 못 받으면 어떡해요? 한 달에 영화 몇 번이나 보세요? 아이스크림은 몇 번이나 드세요? 이 기회에 좀 끊어보세요. 웬만해선 알뜰 통신사로 아끼는 현금이 혜택보다 많아요. 그리고 그 아낀 현금으로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죠? 이게 더 개이득 아닌가요?
제가 알기로 2만 원대 무제한 요금제 상품들도 굉장히 많으니 본인의 핸드폰 사용하시는 성향에 맞춰서 잘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이버에 알뜰통신사라고 치면은 다 나와요. 네 번째로 지하철 정기 승차권과 알뜰 교통카드입니다. 지하철 정기 승차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로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요. 충전일 기준 30일 동안 60회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은 55,000원입니다. 그럼 일반 승차권을 사용하는 것보다 2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. 한 달에 44회 이상 사용하면 이득입니다. 이게 버스 환승이 안 되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지하철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뜰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는 시간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려요. 알뜰 교통카드 사용 방법은 이 알뜰 교통카드가 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알뜰 교통카드 어플과 연동시키면 출발할 때와 도착할 때를 각각 표기하는 버튼이 있어요. 그럼 어플 내에서 교통카드 사용 금액과 기록된 거리를 합산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. 그럼 나중에 이 교통대금이 빠져나갈 때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사람마다 이동 거리와 사용 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주 5회 출퇴근 시 평균 10,000원 정도 할인된다고 합니다. 작년에 서울 지역 지원금이 모두 소진돼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했는데 올해 신규로 전국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빨리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로 저는 검증된 좋은 책은 표시를 하면서 읽기 때문에 빌려보지 않고 사서 읽는데요. 그 와중에 저렴하게 구매하면 더 좋잖아요. 이럴 땐 알라딘 중고 서점을 이용합니다. 알라딘 어플 내에서 할인 쿠폰도 굉장히 많이 뿌리고 웬만한 유명한 책들은 다 중고 서점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책 3권을 10,000원에 산 적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안 읽게 된 책들도 다시 서점에 중고책으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외에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겠지만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.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진짜로 기쁨을 주는 소비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. 또 봐요.